자, 연산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칙 연산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자,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증가, 감소 연산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덧셈 기호가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 뺄셈 기호가 이어서 이렇게 두 번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변수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변수 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경우를 전치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것을 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자, 전치. 자, 덧셈 기호가 앞에 있잖아요. 덧셈 기호가 앞에 있으면은 일단 A를 1 증가시킨 후 사용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1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사용을 해라. A를 사용해라.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후치 같은 경우에는 A를 일단 사용을 해라. 사용하고 난 뒤에 1 증가시켜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단독으로 사용을 할 때나 플러스 플러스 K, 뭐 K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둘 다 1을 더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현재 K 값에다가 1을 더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동일해요. 의미가 동일한데, 자, 처리문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x라는 변수에 10을 저장을 하고, 자, y는 그냥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y 값을 구하는데 플러스 플러스 x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x 값을 y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일단 뭐예요? 1 증가시키고 난 뒤에 사용을 하란 얘기잖아요. 그럼 x가 현재 10이 되기 때문에 1 증가시키면 11이 되겠죠? 자, 그럼 x는 이제 11로 바뀌는 겁니다. 11로 바뀌고 11이 y 값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후치인 경우. 자, 후치인 경우에는 x를 먼저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용을 하기 때문에 y에는 1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10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 x 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최초 10에서 11로 x 값이 증가되는 것은 동일한데 처리문 안에서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경우에 그때 증가시키고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고 증가시키냐에 따라서 좌변에 있는 변수의 값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빼주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원리는. 자, 산술 연산자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사칙 연산자가 이런 게 있고요. 자,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자, 이렇게 퍼센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뭐 4가 되고 B가 3이 된다. 그러면은 4에다가 3을 나누어서 그때 목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때 그 나머지가 1이 되죠. 목도 1이 되고 나머지도 1이 되네요. 그럼 나머지가 Y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연산자가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논리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논리 연산자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true, false의 결과로 반환되는 이제 기호가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논리 값을 연산하여 자, true, false로 이제 결과가 이제 반환되는 이제 논리 연산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and, or, not이 있습니다. 자, and는 뭐예요? A라는 조건이 있고 B라는 조건을 and로 연결하게 되면은 A 조건, B 조건이 모두 true인 경우에 결과가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라도 false가 있다라면은 결과는 false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기호는 ampersand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두 개를 이용을 하고 A는 1보다 크다, B는 1보다 크다. 자, 이게 true가 되어야만 결과는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o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r는 이제 true 결과 true가 되고 false, true 이것도 true가 되는 거고 true, false 이것도 true가 되죠. 자, false 둘 다 false인 경우에만 false가 되는 겁니다.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결과는 true가 되는 것이 or 연산이 되는 겁니다. 자, 기호는 이렇게 새로 이제 그 막대 모양 이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 이 기호는 키보드에 보시면은 엔터키 있죠, 엔터키. 자, 엔터키 위에 보시면은 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 키가 이렇게, 자, 원기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키를 Shift를 누르고 누르시면은 이 기호가 나옵니다. 자, 두 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낫은 뭐예요? 반전시키는 겁니다. 보수 그런 개념이죠. 1일 때는 결과가 0이 되고 0일 때는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비트에서는 1과 0 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1 아니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이면은 결과는 이제 반전이 되어서 0이 되는 거고요. 0일 때면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자, 관계연산자는 잘 아시죠? 크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자, 등호를 두 개, 자 이렇게 연달아 입력하면은 A와 B는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등호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변의 값을 좌변에 대입하라는 대입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대입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하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 자, 이 두 개가 같다.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는 등호를 두 개를 연속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A와 B는 같지 않다. 자, 같지 않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느낌표 등호 이렇게 줍니다. 자, 할당 연산자. 자, 할당 연산자는 더하기 등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더하기 등호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 값을 구하는데 B를 더해서 다시 A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A하고 B를 더해서 A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라. 만일 A가 1이 되고 B가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현재 A에다가 현재 A가 1이 되고 B는 1이 되기 때문에 A는 2값이 되는 겁니다. 자,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제 A 값에다가 현재 A 값에다가 B를 빼고 다시 A에다가 대입을 해라. 자, 곱하기 나누기 모든 산술, 관계, 논리, 비트 연산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신에 자, 이런 이제 연산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 단위로 이제 쪼갰을 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이즈가 8비트다. 자, 8비트면은 1, 0, 0, 1, 0, 1, 1, 1 이렇게 값이 들어있을 때 그때 비트 곱 할 수도 있고 비트 합, 베타적 논리 합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를 연산하기 위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트 곱. 자, 앰프센트 하나만 주면 됩니다. 자, 앰프센트가 두 개 있을 때는 논리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자, 엔드. 자, 이건 비트 단위가 아니죠. 근데 비트 연산자로 사용을 할 때는 하나만 입력을 합니다. 자, 비트 곱, 엔드가 되는 거예요. 자, P 연산자 1과 P 연산자 2를 각각 이진수로 표현한 후 각 비트 단위로 엔드 시킨다. 즉,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결과가 1.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모두 0이 된다. 자, P 연산자 1, P 연산자 2를 이렇게 비트 연산자로 해서 엔드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만일 이것을 자, 엔드로 연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트 단위로 해서 각 자리별로 해서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엔드가 되기 때문에 1, 1, 1이 되고 0, 1은 0이 되죠. 1, 1은 1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비트 합, 비트 합도 동일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은 두 비트 중 어느 하나라도 1이면은 결과는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1. 자, 이것도 1, 이것도 1이 되겠죠. 베타적 논리합,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하는데 베타적 논리합은요. 자, 이렇게 꺾은선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비트가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베타적이면 1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르면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같잖아요. 그죠? 같으면은 0이에요. 다르잖아요. 베타적이면 1. 같으면 0이 되는 겁니다. 0, 1, 0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비트 부정. 자, 반전시키는 겁니다. 1의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면 0이 되고 0이면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프트 말씀을 드릴게요.
P 연산자 1, P 연산자 2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왼쪽 시프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P 연산자 1을, 자, P 연산자 1을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는데, 이진수로 표현한 후, 자, P 연산자 1을 이진수로 표현하고요. P 연산자 2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값이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정수형의 변수 있고, B도 정수형입니다. 자, 3 저장되어 있고, 6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 10진수가 되겠죠. 자, 우리는 비트 연산자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비트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가 된다. 자, 그럼 인트는 4바이트가 되겠죠. C와 C 뿔뿔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인트가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4바이트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 8이 32. 자,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32비트의 공간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것을 쪼개서 32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쭉 32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32개로 나누었습니다. 자, 32개의 비트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자, 그럼 3을 이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진법 변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진법 변환 방법이 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자, 10진수 3을 그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 1은 2. 자, 목과 나머지가 나오겠죠. 목은 1, 나머지는 1. 자, 이게 목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목은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1이 되는 거예요. 1, 1. 자, 3은 1,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1, 1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0 쭉 입력하고, 자, 첫 번째 비트 있죠. 자,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라고 합니다. 부호 비트.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에는 0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됐죠? 자, 이게 32비트 운영체제 기준으로 해서 4바이트 크기로 해서, 자, 인트로 해서 3이라는 숫자를 비트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P 연산자 1을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자, A를 한 개의 비트를 왼쪽 시프트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일단 3을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표현을 하게 되면 0 해서 0000 해서 마지막에 11. 자, 3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왼쪽으로 한 개의 비트를 시프트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동. 그러면은 1, 1이 되겠죠. 자, 0도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0, 0, 0, 0 해서 전부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비트는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값이 비워져 있죠. 여기 있는 값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집니다. 자, 이 비워진 비트를 패딩 비트라고 해서 0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0, 0, 0, 0 해서 1, 1, 0이 되는 겁니다. 자, 0은 패딩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프트 후 생기는 빈자리에 채우는 비트. 그것을 패딩 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0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왼쪽으로 한 개의 비트를 시프트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B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6. 자, 6을 2로 나눴습니다. 2, 3은 6. 목은 3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2, 1은 2. 자, 0, 1이 됩니다. 자, 역순으로 하게 되면은 1, 1, 0이 되는 거예요. 자, 부호 비트는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한 개의 비트를 시프트를 했네요. 오른쪽으로 하나의 비트를 시프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프트. 자, 이렇게 시프트. 다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호 비트 앞에 있는 이 0이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었겠죠. 그럼 비워져 있겠죠. 자, 여기다가 0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패딩 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 자, 이게 또 이동이 되면 1, 0, 0 이런 식으로 1값을 기준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1값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죠.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0, 0 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 1, 1이라고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건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이 참일 때 수식 1을 실행을 하고 거짓일 때는 수식 2를 실행하고 싶다. 자, 조건이 있으면은
자,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다르게 수식을 실행하고 싶다. 자, 그때 사용하는 이제 연산자가 조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뭐 사망 연산자, 항의색이라고 해서 사망 연산자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조건에 따라서 다른 수식을 실행을 한다. 그래서 그때 조건 입력하고, 자, 물음표, 그 다음 수식 1, 콜론, 수식 2, 세미콜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하고 2하고 같다. 자, 등호가 2개 들어가면 뭐죠? 연산자 중에서 관계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3하고 2하고 같다. 자, 같다라는 조건은 뭐예요?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면은 A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 B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캐스트 연산자. 자, 캐스트 연산자는 형을 변환시키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 연산자가 되는데, 자, 예시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2.2는 이건 뭐예요? 실수잖아요, 이거는. 그죠? 자, 실수인데, A가 정수형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정수값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int화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캐스트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그럼 2.2는 이제 소수점 아래가 절삭이 되기 때문에 A에 정수 2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P 연산자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는 연산자가 됩니다. int A는 1이다. 자, int 뭐 기본 사이즈를 4바이트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을 size of 해서 이렇게 괄호로 묶어 주시면은 4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술 연산자가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덧셈, 뺄셈이 있다라면은, 자, 1 더하기 2 곱하기 4가 있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이 되는 순서가 맞아요. 하지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곱셈이 덧셈보다는 우선순위가 더 높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4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2를 더하는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단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항이 한 개일 때 연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단항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결합 법칙. 자, 결합되는 순서는 예를 들어서 더하기 A라면은 자, A에 대해서 증감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항, 그 다음 산술, 시프트, 관계, 비트, 논리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출력함수, 입력함수 말씀을 드릴게요. printf 기억나시죠? printf에서 쉼표, 자, 앞부분이 서식 문자열이 되고요. 뒷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변수를 %d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문자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d가 뭐냐면은 뭐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서식 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문자의 서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 하게 되면은 이제 십진수 정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서식 문자 열이라고 해서 자, 이 변수를 서식 문자를 여기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뭐 위치라든지 만약 %d가 여기 있다라면 이 위치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서식 문자 열은 변수 유형에 맞는 서식 문자 열을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되는데 서식 문자 열에 제어 문자를 넣어 출력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제어 문자는 또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역/n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제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어 문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이 결과물의 위아래로 해서 한 줄을 띄워줘라. 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U 라인이 되고요. 커서를 다음 줄로 바꾼다. 그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여기 커서가 여기 있다가 역/n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커서가 다음 줄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바꾸고 출력하고 그 다음 또 커서를 다음 줄로 이동을 하죠. 그럼 제어가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일 이게 없다라면은 결과만 이렇게 딱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서식 문자라든지 제어 문자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넣어서 결과적으로 출력물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변수, 서식 문자열의 순서에 맞게 출력할 변수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입력 함수도 형식이 비슷합니다. 자,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x라는 값, y라는 값을 받고 싶어요. 받아서 자, 이 더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xy 값을 키보드로 받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scanf가 되겠습니다. 서식 문자열 들어오고요. 자, 변수가 아니고 변수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식 문자열은 변수 유형에 맞는 서식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요. printf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변수의 주소는 데이터를 입력받을 변수를 입력을 하는데 변수의 주소로 입력받아야 됩니다. 변수의 주소로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라는 주소 연산자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 %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xy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소 연산자를 붙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배열 변수인 경우에는 그 %, 없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의 개념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 단독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 아파트가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변수는 단독 주택 느낌의 어떤 그런 형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 변수는 1층, 2층, 3층, 4층에서 10층까지 있다라면은 구조가 다 동일하죠. 동일한 형태의 변수를 선언할 때 10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 변수로 해서 한 번만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 없이, 자, 그냥 A, 자, 변수 이름, 이게 배열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 없이 변수명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d 데시멀, 자, 10진수는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뭐, 8진수, 16진수, 뭐 문자열, 각각의 서식 문자열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d라고 하게 되면은 뭐 sum 값이 55, 자 10진수 기준에서 55라면은 자 이것을 8진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 67이 돼요. 8진수 67이 되고, 자 이거 어떻게 바뀌는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x는 16진수가 됩니다. 37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 문자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출력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문자가 있고 문자열이 있는데 차이점은 문자는 A, B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문자열은 뭐 기사, 퍼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자가 쭉 나열된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어 문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역/n. 자, 이거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R 들어가게 되면은 커서를 그 줄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해라. 자, 줄이 있으면 맨 앞으로 커서를 이동을 해라. F는 한 페이지를 넘긴다. 다음 페이지로 간다. B, 커서를 그 줄의 한 문자만큼 앞으로 이동한다. 커서를 그 줄에서 한 문자만큼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백스페이스 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는 탭 키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그 줄의 탭만큼 이동을 해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